이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맙시다. 이 양주가 정말 순수한 선물이라면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붉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꼭 그 목표를 이루시는 좋은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 내 갑질을 좀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과연 명예훼손이 될 것이냐. 실제로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한다든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다든지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갑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냐. 반대로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직장 내 갑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갑질 폭로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러면 폭로는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안전한 폭로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바닥에 광택을 내는 기계 아시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돌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어떤 회사의 미화 작업 반장이 돌돌이를 사용하는 아주 괜찮은 노하우를 알고 있었나 봐요. 작업 반장의 부하도 작업 반장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었나 봐요. 너 나한테 이 돌돌이 기계 사용법 배우고 싶으면 양주 한 병 사가지고 사물함에 넣어놔. 부하 직원 B씨는 고민을 좀 하다가 10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의 양주를 사가지고 상사인 A씨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 직원 B씨는 직장 상사인 A로부터 그 돌돌이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동료로부터 이 B씨가 들은 내용은 A가 너한테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던데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겠죠. 노조 사무실로 찾아가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작업반장이 돌돌이 사용법 알려주는 대가로 양주를 요구해서 내가 줬다. 결국 이 사건으로 직장 상사인 A 그리고 부하 직원인 B씨 모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사라는 A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하 직원인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죠. 형사 고소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했어요. 이 형사고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법원별로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1심 법원은 B씨의 폭로는 무죄,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상사인 A가 양주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이 부하 직원인 B의 갑질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라고 보고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2심 법원은 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갑질 폭로가 아니라 보복성 허위사실 공표다. 근거는 녹취록이에요. 이 직장 상사인 A가 부하 직원인 B에게 이 양주를 요구하면서 또 이제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부하 직원인 B도 그냥 내가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양주가 간 게 맞는데 B 입장에서 강요받은 상태에서 상납을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양주를 준 거다. 그렇다면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 내용 자체는 허위이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 법원이랑 똑같이 판단을 했어요.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말 자체가 원인이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상급자가 양주를 달라 이런 말을 한다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양주를 상급자에게 제공할 충분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적절한 사실을 B와 A가 공유했다. 이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맙시다. 이 양주가 정말 순수한 선물이라면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부하 직원인 B 입장에서는 자기도 징계 받을 거라는 걸 감수하면서 폭로를 했다는 거죠. 이런 점이 양주 제공이 상납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 약간의 사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다.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표 행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갑질이나 청렴 의무 위반은 소속 집단의 공공의 관심사라고 판단을 했어요. B 입장에서 돌돌이 사용법을 전수받지 못해서 기분 나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 내 금품 수수나 갑질 문제 등 부당한 관행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요즘에 좀 문제됐던 게 개그우먼 박나래 씨.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연예 산업 전반에 걸친 연예인의 매니저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해서 폭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 중에 한 분인 이혜훈 씨.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근에 호카가 있죠. 호카의 총판회사 대표. 하청업체 대표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유명 운동화 브랜드 호카 수입업체 대표가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제적인 강자가 경제적인 약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거를 바꿔나가야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폭로자들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상급자가 나는 그거 진심이 아니고 농담이야 라고 주장할 때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음 파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겠죠. 형사사 사건에서는 이제 수사기관이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소를 당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폭로한 내용은 다 사실이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고, 이 주장 내용을 입증하는 책임이 소를 제기당한 피고에게 있어요. 폭로를 하려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폭로를 할 때는 있었던 일만 사실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더해서 MSG로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MSG를 첨가하면 뜻하지 않게 모욕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폭로하더라도 폭로자가 원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사적인 목적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속한 조직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부당한 관행이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이걸 폭로함으로써 문화를 좀 바꿔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폭로를 했다는 것이 명확해질 수 있겠죠. 오늘 이 판결은 직장 문화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을 폭로했을 때 폭로자를 법원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농담인데 라고 시작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신 분은 안 계실까요? 법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을 내세우면서 폭로를 한다면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